자, 30번 단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빈칸의 단어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1, 2, 3, 4, 5번의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뜻으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즉,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1번은 뭐야? 끝. 새 뜻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끝이라고 해석하면 이 문제 5%요. 2번 input 무슨 뜻이에요? 투입 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쓰일 거예요. puzzle 마찬가지고 interest, alternative. 즉 항상 30번 문제는 두 번째 뜻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and는 목적이라는 뜻도 있죠. 목적, object. 근데 목적인데 약간 어떤 목적이야? 약간 맹목적인이라는 뜻의 부정어예요. 그치? 진짜?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고치고 있어. 고치고. 넌 다 했지? 얘기 들리네요. 4개 틀린 거 오답하고. 너 가. 야, 너 너무 오래 있는다. 빨리 가. 야, 너 엄마가 기다린대. 빨리 해. 자, 그 다음에 input은 우리가 원래 보통 뭐를 삽입하다, 투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자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puzzle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퍼즐의 뜻은 아니겠죠, 그치? 네, 우리가 굉장히 confused, 즉 혼란스러운 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됐죠? 네. 자, interest는 우리가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요. alternative는 대안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했겠지만 solution, 즉 해결책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사실상 어떤 어휘의 표절 뜻이 아닌 두 가지 뜻으로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두 친구들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얘는 다 알아. 자, 빈칸 유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A와 B가 항상 대립 구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와 관련된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나올 거고 B와 관련된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순간 어느 순간 빈칸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 빈칸이 A와 관련된 표현이라면 A와 관련된 뜻 고르면 돼. B와 관련된 거면 B한테 꽂으면 되고, 알겠지? 근데 아이들이 보통 상상을 합니다. 절대 고등독해와 수능독해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그냥 해석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어서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하는 순간 무조건 오답입니다. 이따가 그런 오답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대립 구조가 형성되는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이게 거의 90% 정도 이렇게 대립 구조가 많이 출제되고요. 자, 나머지 10%의 확률로는 평가원 기준은 어떤 중심 소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내리 꽂으면 돼. 알겠지? 됐죠? 그래서 빈칸추론 연습할 때는 하이라이트를 잡고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말이고 얘랑 얘랑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얘랑 얘랑 대립 구조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쌤이 맛보기로 보여줄 거고 3번은 여러분들에게 3번 지문이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는데 얘가 뭔가 대립 구조가 형성되는 글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 중심 소재 하나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글인지 여러분들에게 실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는 드릴게요. 정답을 지금 맞추고 못 맞추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통 고등학교 내신 비율이 S레벨 중에 20% 정도밖에 안 돼. 똑같은 S레벨, 이건 매년 그래. S레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 S레벨 애들이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데 60명, 70명이건 120명, 130명이건 예비고일 나이 때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거든. 11월 예비고일 나이 때는. 그때 그 S 출신 애들 중에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맞는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성적 A 맞았다, 중학교 내신 100점 맞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게 중요해.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창의력이라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즉 필요하되
당연히 need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런 창의력은 일단 긍정의 개념이구나 라고 일단 먼저 단서를 달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력은 뭐 해야 된다? 그렇지, 계속해서 develop 돼야 된대. cultivated는 우리가 양육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develop이에요. 발전시키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suggest that은 사실상 우리가 무슨 내용 나와 어떤 팩트에 근거하는 내용이죠. 그치? 팩트는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첫 번째, 앞문장을 강조하는 개념이 있고요. 반대로 사실은 임팩트 같은 거 나오면 앞문장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됐죠?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연구를 해봤더니 urban structuring, 즉 과하게 구조화하는 거, 누가? 아이들의 환경에 관련돼서 과하게 구조화를 시키는 것이, 즉 뭐를 제한한다? limit creative and academic development, 즉 창의력이고 학습 성취도를 제한시킨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일단 이 글의 구조는 무슨 구조? 대립구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랑 대립구조야? 창의력과 이 창의력을 제한시키는, 창의력의 발전을 막는 이게 대립구조죠. 그치? 다 했어? 가? 고생했어. 이거 봤니? 8개? 딱 패스네? 문법 봐. 너 부모님이 다 하고 오래. 다 하고 지하철 찾아보고 오래.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잘 봐. 알겠지? 너 다음번 주 공부 좀 해와. 이거 뭐 너무 오래 있잖아. 그치? 여기 해와. 그렇게 가. 이게 혹시 가져가도 갖고 가서 한번 봐. 안녕. 바이. 잘 가. 빨리 가. 자. 물어보고 월급. 네. 오케이. 그리고 너희도 다음부터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와, 알겠지?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잖아. 지금 시간 봐라, 그치? 안녕.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대립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당연히 작가는 이러한 개념을 너무 과하게 구조화하는 개념을 뭘로 본 거야? 네거티브 플로우로 본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대립구조가 형성된다면 결국 이거와 관련된 표현들이 몇 번, 두세 번 나올 거고 이거와 관련된 동일한 표현들이 단어만 바꿔치기해서 두세 번 나올 겁니다. 찾아볼까요? 자, 센트럴 프로블럼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나 과한 연습, 너무나 과한 활동이 뭐를? 다른 옵션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시키게 한다? 이미 정해진 결과에만 집중하게 한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자, 이미 정해진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활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밑줄은 그린 컬러야, 옐로우 컬러야? 당연히 네거티브 플로우니까 그린 컬러겠죠. 됐죠? 문제가 뭐다? 이거에 너무 구조화하니까. 근데 구조화한다는 건 뭐를 의미해? 너무 정해진 결론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 답이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즉 어떤 거는 잃어버리고 과학의 경이로움은 잃어버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투게더죠. 모두 잃어버린다. 인지적인 호기심도 잃어버린대.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원더풀 사이언스와 커그니티브 인트리뷰는 뭐예요? 옐로우 컬러죠. 느낌 오시죠? 그치? 네. 글을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뭔가 과학 분야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아이들은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구조화시켜. 너무 정해진 결론 가지고만 놀아.
하니까 아이들의 뭐가 없어져? 과학의 경이로움도 없어지고 인지적 호기심도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인지적인 호기심을 어떻게, 그렇지, 자, 자극과 본능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만 자발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결국 뭐가 오히려 더 강화돼? 이미 정해진 결론이 강화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가 더 강화된대. 그럼 당연히 이것도 무슨 컬러야? 이런 컬러겠죠. 되셨죠? 이거에 관련된 예시로 이미 정해진 결론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 게임, 그리고 학습들인데, 그치? 이런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언가 객관적인 플랜을 마스터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개별적인 걸로만 표시를 하는데, 그럼 집중. 밑줄은 옐로가 들어와야 돼, 그린이 들어와야 돼. 여기서 말하는 장난감, 게임, 이거 뭐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창의력을 잃어 말아. 잃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비동사니까 그린이 돼야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린은 아까 무슨 플로우였기 때문에 네거티브 플로우였기 때문에 1, 2, 3, 4, 5번 중에 최소한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네거티브 단어였던 몇 번? 1번과 3번입니다. 맞지? 즉 2번과 4번과 5번은 칭찬이야. 여태까지 애들이 창의력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뭐 때문에? 정해진 결론 때문에, 기계적 암기 때문에. 그럼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애들이 창의력을 잃어버린다라고 기껏 얘기해놓고 갑자기 그게 매우 좋다요 이러면 논리가 안 맞죠? 그치?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정답이 있을 텐데 그냥 해석하면 퍼즐도 왠지 그럴듯해. 자꾸 애들을 이렇게까지 자꾸 막 너무 구조화시키고 너무 암기만 시키고 너무 정해진 결론 가지고만 학습을 시키니까 애들이 막 혼란스러워 하더라 라고 3번을 가장 많이 오답으로 골랐는데, 기억나지? 나와있지 않는 단어들은 고르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퍼즐과 관련된 단어는 지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맹목적인 목적이라는 건 뭐야? 결국엔 이미 정해져 놓은 결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predetermined conclusion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1번이 최종 정답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표현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거야. 모든 평가 문제는 다 그래. 예를 들어 봐봐. 집중. 자, 대립구조가 형성됐다고 치자. 애들이 대립구조까지는 잘 잡아.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랑 대립구조야. 자,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 사람들이 좋아해. 되게 효율적이야 라고 쳤을 때 그럼 이건 뭐여야 돼? 가격이 비싸? 아니죠. 왜? 이건 효율적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이건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는 게 논리야. 이게 명제야. 알겠죠? 근데 선지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들어가잖아? 그럼 애들은 앞쪽에 이건 효율적이고 이건 사람들이 많이 찾아. 근데 이건 대립구조니까 그렇지. 이건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는 거는 뭐 비싸니까 안 찾는다는 거겠구나. 비싸다는 언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비싸다가 정답이 되려면 이게 뭐여야 돼? 싸다라고 언급이 돼야 돼. 아시겠죠? 항상 나와 있는 표현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뭔가 혼란스러워하다와 관련된 단어는 단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3번 정답 아니고 2번 갑니다. 자, 현대 해상도는 네, 그치? 우리가 템포럴은 좀 중요한 단어야.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갓생 노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따로 정리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얘가 외울 거니까 갓생 노트에 없는 단어들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조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됐죠? 네. 자, 우리가 보통 이 템포럴을 뭐라고 해석하죠? 그냥 약간 일시적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하고요. 그렇지? 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일시적인이란 뜻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부정어일 수밖에 없어. 뭔가 영어에서는 레귤러가 좋은 거야. 항상 정기적이고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좋은 거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 안 했다가 불규칙적인 건 약간 네거티브 플로우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은 뭔가 부정에 대한 개념인가? 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부정의 개념이라면 이건 해상도인데 해상도가 부정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그렇죠. 빨리 바꿔야지. 아, 이거 뭔가 일시적인 해상도 이런 거 말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아, 그렇지. 템포럴은 무슨 뜻도 있어? 시간이라는 뜻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시간적 해상도라는 건 어쨌든 해상도와 관련된 건데 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타임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해상도는 어디에는 interesting, 특히 관심이 많냐면 인공위성 분야에는 해상도에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의 사진은 계속해서 수집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쌤 이거 글 거야. 하율이 얘기해봐. 이거 왜 거? 스키버그예요. 왜 스키버그죠? 예시죠. 이그젠플 병렬. 알겠지? 자, 기본적으로 예시는 대놓고 for example이라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마 and 병렬을 시킨다는 건 절대로 뭐가 아니다. 중심 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따가 example 예시를 그대로 보기에 갖다 놓은 거 있어. 얼핏 해석해보면 그거 왠지 정답 같다. 절대 정답 아니야. 왜 오답인지도 이따 보여줄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공위성의 해상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얘네가 large, impressive, growing은 아무 의미 없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인공위성들은 당연히 많은 양의 사진을 수집을 합니다. 언제? 네가 이걸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 however, 그러나 플로우가 바뀌네요. 그렇다면 이 however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연히 대립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됐지? 근데 아이들이 이걸 또 잘 모르더라. 봐봐, 천천히. 해상도, 인공위성, 뭐 지도. 그럼 뭐가 대립구조야? 인공위성과 지도가 대립구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상도는 똑같은 거잖아. 알겠지? 이해돼? 자, 공통적인 건 대립구조가 아니야. 그렇다면 해상도와 관련된 뭐가 대립구조야? 인공위성과 뭔가 다른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였어? 요거였고 또 이거였고 또 이거였고 또 이거였고 됐지? 이게 전부 다 대립 구조였다는 거죠. 왜? however 이하에 플로우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시겠죠? 됐죠? 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아까 인공위성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뭐가 필요했다. 해상도와 관련된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지질학과 관련된 것 중에는 뭐 하지 않아? 그닥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어. 즉 아까 시간과 관련된 얘기잖아. 즉 얘네는 뭐 하면 돼? 시간당만 필요해. 또 얘네는 도시계획자들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 심지어 1년에 한 번만 필요해. 또 트랜스포테이션은 아예 필요가 없어. 그치? 아예
어떤 것도 필요가 없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대립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해상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니까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 그렇게까지 항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시간당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달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년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예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돼? 즉 여기에서 해상도가 필요하다라는 건 해상도 자체가 중요하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인공 위성 분야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알겠어요? 맞잖아. 인공 위성 분야니까 이 해상도가 필요한 거야. 지질학이나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수단이나 도시계획에서는 그닥 그렇게까지 해상도가 필요 없대잖아. 맞지?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됩니까? 즉 이런 시간적 해상도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그렇지 필요한 만큼만 동의어 뭐 있어요? 아까 interesting이잖아. 갖다 꽂으면 되죠. 그치? 즉 여기는 인공위성에는 이 해상도에 관심이 많아. 해상도가 많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만 반대로 얘네는 딱히 뭐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치? 그리고 뒷문장은 재진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다?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와 관련성 있는 표현들 뭡니까? general purpose, 즉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무조건 선택돼야 돼. 아니죠. 아까 플래너, transportation은 그닥 해상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야. any occasion, 가능한 한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한 높으면 좋대. 아니야. 인공위성이라는 필요한 부분에만 필요해요. 됐죠? 네. 그 다음 4번 같은 거 이제 그래플로만 따졌으면 4번 같은 거 이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전문가 이해 새로운 기술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죠. 그치? 근데 은근히 4번 고른다? 왠 줄 알아? 그러니까 이 글이 간단하게 슬림하게 말하자면 해상도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분야에만 필요한 거야. 여기 인공위성 분야에는 해상도가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에는 그닥 해상도가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막 있다 보니까 뭔가 막 뭐 인공위성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레이더 인포메이션 나오고 무슨 막 정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기술과 관련된 얘기인가? 그렇지, 인공위성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상상의 나래지 이거는. 알겠습니까? 지금 인공위성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 아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항상 소거법으로 3개 날아가는 거 아시죠? 2번 아니면 5번인데 1번은 반대고 3번도 반대고 4번은 아예 해당사항 없었고 맞지? 5번은 왜 정답이 안 되죠? exclusively는 무슨 뜻이야? only야. 즉 해상도는 언제만 인공위성 분야에만 적용된대. 그건 아니지. 아까 만약에 이 글이 geography와 meteorologist와 urban planner와 transportation 부분이 중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러면 이거 정답일 수 있죠. 왜? 얘네만 해상도 필요한 거잖아. 얘는 해상도가 아예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트랜스포테이션. 그치? 근데 얘네도 필요하기는 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5번은 무조건 해상도라는 건 인공위성 분야에만 의존한다라는 건 당연히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쌤이 겨울학기 때 이런 것도 정리해 줬습니다. 빈칸 추론이나 이런 단어일 때 작가는 익스트림하게 글 쓰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글 쓰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이렇게 글 쓰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항상 피해야 될 표현들 all, every, only
요 세 가지들은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중심 소재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겠죠? 작가는 항상 경우의 수를 남겨두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글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필요할 때만 해상도는 해당된다라는 말을 약간 바꾼 거죠. 그치? 당신의 호기심이 있을 때만, 즉 inquire를 윗문장에 뭐를 싹 바꾼 거야? interesting이죠. 그치? 네. 당신이 관심이 있을 때만, 당신이 호기심이 있을 때만, 당신이 관심이 있을 때만, 당신이 호기심이 있을 때만, 즉 당신이 필요할 때만 필요 조건만 맞추면 된다 해서 정답은 2번 됐죠? 아시겠죠? 네. 됐지? 네. 자, 이거 중요한 건데 지금 니네 표정을 보아하니까 지금 힘들어 보여. 그래서 좀 쉬었다 할 거예요. 네.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8시 56분이니까 9시 6분에